정리하면은 중대형 평형은 현재도 부족하다.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중대형 평형에 대한 니즈는 계속 올라간다. 밸런스 게임 하나 하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구축의 중대형 아파트 vs 한강뷰 신축 아파트. 오늘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요 거의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 평당가하고 국민평형 이하 아파트 평당가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평 아파트가 25억이면 50평 아파트는 50억이 돼버렸어요.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반포에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제 아파트 가격이 12억 7천이었어요. 아마도 2018년, 19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50평 아파트가 급매로 19억 7천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게 작은 게 12억 7천이면 그 평형이 2배니까는 25억 4천 정도가 돼야 되는데 19억 7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예요, 벌써? 네. 평당가가 거의 30% 가까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평당가가 막 굉장히 많이 차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평균 국민소득이 뭐 몇만 불 이상이 되면은 승마, 요트, 미술품 뭐 이런 거를 이제 찾는다는 그런 논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차도 옛날에는 뭐 BMW 110만 대도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그게 얼마부터 이제 뭐 포르쉐 정도는 돼야 되고, 아니 지금은 포르쉐 탔다고 막 엄청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네.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눈높이는 네. 올라가는데 아직도 사는 집 보면 막 국민평형에서 살고 있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막 소나무 송진 막 새똥 막 맞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평형 정도의 수요만 계속 높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네요. 네, 사실 저도 좀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뭐 혹자는 그러잖아요. 뭐 큰 집에 살면은 뭐 안 좋다, 뭐 청소하기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약속한 게 5년에 한 번씩 집을 10평을 늘리거나 급지를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계속 지켰어요. 20평에서 시작해서 30평을 옮기고 40평을 옮기고 50평을 옮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경험을 해봤는데 집은 그냥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여력에 있다면 80평, 90평, 100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다고 예상하시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큰 평형대 수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발견했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분당 주민들을 상대로 선호하는 아파트 평형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47.5%가 중대형을 원한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분담금이 나오면 아이고 이거 너무하네, 나는 그냥 9평 유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 공급 같은 경우에 몇 대 몇 비율로 이제 중대형 이상이 공급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요, 재건축을 할 때 국민평형 이하의 주택을 어떤 때는 뭐 60% 가까이를 뭐 국민평형 이하로 이렇게 재건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거의 60%꽉 채워서 그 상당 부분을 국민평형이나 그 이하로 공급을 해야지만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의 비율이 전체 아파트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아파트 단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 아파트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음마 아파트, 구의 현대 아파트, 개포 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 다 굉장히 세대수가 커요. 이 단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오래된 것기도 한데요. 중대형이 제로입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에서 중대형 평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예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반포 아파트들도 보면요. 네. 거기는 막 중대형 평형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거기만 거기만 해도 중대형 평형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중대형 평형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게 대치동 우성이에요. 그 우성, 성경, 미도. 거기들은 중대형이 막 7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중대형 평형이 많지가 않아요. 정리하면은 중대형 평형은 현재도 부족하다.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중대형 평형에 대한 니즈는 계속 올라간다. 아마 여기에 대한 반론은 분명히 제기하실 거예요. 가구 원수 줄어들고 출산율 줄어드는데 무슨 중대형이냐? 소형이지. 아마 이렇게 반론을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 제 주변에 보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데 뭐 부부만 사시는데 막 되게 큰 집 살고 그다음에 이민 가가지고 한국에 반 계시고 해외에 반 계시는데도 여전히 막 집 되게 크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돈 있으면 큰 데 갈 거거든요. 당연하죠. 돈 있으면 당연히 큰 집 가는 거죠. 네. 근데 계속 우리나라는 부가 축적되고 계속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사람은 그 고민할 거잖아요. 누구는 뭐 25평을 살까, 뭐 34평을 살까, 45평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는 45평을 사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요, 중대형은 적으니까요. 만약에 도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뭐 재건축 허가권자의 뭐 서울시가 이제 중대형 부족하니까 중대형 많이 공급하세요라고 이렇게 장려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리고 중대형은 노후화 되잖아요. 아파트도 다 수명이 있는데 그래서 중대형이 지금은 20%지만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애매한 국평 2개 살 거에는 중대형 하나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두 채를 갖고 있다 그 사람들이 종부세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요새 누가 집 두 채 갖고 있냐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와중에도 아예 자산 많으신 분들은 뭐 종부세가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은 뭐 두 채, 세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게 계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5평짜리 두 개 갖고 있느니 50평짜리 한 개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반포에 있는 유명 아파트 단지들의 중대형 평형 비율을 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43%, 레미안 퍼스티지가 51%, 반포 자이가 52%, 반포 힐스테이트가 40%, 반포 리체가 24% 해서 평균이 46%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중대형 평형이 저는 반포동은 굉장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포동도 중대형 평형 비율이 4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대형 평형을 강남에서 이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을 좀 추천하세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아파트 단지명을 이야기했을 때 기사님이 바로 알아들으시는 단지를 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유명한 대단지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고 하셨으니까는 서초구까지 포함해서 결국 반포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도곡동 이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 하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구축의 중대형 아파트 vs 한강뷰 신축 아파트. 만약에 축이 그래도 뭐 한 2005년 이후에 지어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널널하다 하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 그 정도이면 저는 구축의 대형을 갈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애매하게 오래된 아파트다. 그러면은 저는 평형이 좀 더 작더라도 한강의 신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중대형 평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급지가 이제 하급지일 경우에는 하급지에서 평형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상급지로 점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상급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여력이 되는 대로 평형을 늘려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대형 아파트는 희소하니까요.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